덜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 노자의 소욕지족. 우리는 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까요?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차를 타다가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집니다. 작은 집에서 살다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집니다. 수입이 오르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왜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까요? 스마트폰을 바꿀 때도, 새 옷을 살 때도,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더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을 알면 가난해도 즐겁고, 만족을 모르면 부유해도 괴롭다.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더 불행해지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알면 더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철학을 소욕지족, 즉,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적게 가지면서도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자의 소욕지족 철학을 통해 적게 가지면서도 더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보겠습니다. 1.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 우리는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오히려 불행을 부를까요? 첫째, 욕심은 끝이 없다.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하나씩 줍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더 이상은 안 줍니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더 원하면 하나 더 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첫 번째 그룹은 초콜릿 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를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원했습니다. 즉, 더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불만족을 만든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 우리가 끝없이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진다. 예전에 월세 살 때는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출과 유지비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즉, 더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진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사실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집이 어지러워지고 관리할 것도 많아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려 할수록 피곤해지고 더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100만 원을 벌 때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부러웠고 1000만 원을 벌면 2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옛날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왜 배를 더 크게 하지 않습니까? 더 큰 배를 가지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심이 불행을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 결국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멈출 때 찾아옵니다. 2. 덜 가지면서도 더 행복해지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적게 가지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노자의 소욕지족 철학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만족이 찾아옵니다. 하루에 한 번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소소한 일상의 행복까지. 그러면 더 이상 바깥에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둘째, 불필요한 것을 줄여라. 집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삶도 복잡해지고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 보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려는 관계가 많을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셋째,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속도를 찾아라.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삶의 속도를 찾아가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길이 맞다면 결국 도착하게 된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그러면 더 적게 가지면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종종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 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알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스승이 물 한 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물이 충분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너도 이미 충분하다.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비교하거나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흐르는 물처럼 살아라. 노자는 인생을 흐르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물은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흐르면서도 어디서든 어울릴 줄 압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 돈, 성공,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더 적게 가지면서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더 적게 가지면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이미 충분한 것을 깨달아라. 이제는 덜 가지면서도 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